지난 한 주 동안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헬로티비 경남 주간 뉴스입니다. 먼저 한 주간 이슈를 알기 쉽게 자세히 풀어주고 또 짧은 뉴스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다양한 뒷이야기들을 직접 취재한 기자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뉴스콕입니다. 스튜디오에 장보영 기자와 송국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한 가지 이슈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해 골든루트 산단의 집안 침하 논란인데요. 먼저 방송 나갔던 뉴스 보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그때도 내려앉고 있거든요. 이거는 막 도저히 실패작입니다. 운영자들은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공단이 민행사상 무한 책임을 져요. 골든루트 산단의 한 공장. 평평해야 할 바닥이 마치 공사 중인 듯 구겨져 있습니다. 공장 건물 아래에는 철골 구조물만 남았고 건물을 받치고 있어야 할 흙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6년 동안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산업단지 전체 집안이 내려앉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동에는 이제 파일을 박았기 때문에 파일에 의해서 지금 공장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파일을 안 박은 부분에서는 그 나머지는 다 자동 심화가 돼서 다 비어 있으니까 공동화가 이 전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은 다리 위에 있는 집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 외벽의 어두운 부분만큼 마당이 내려앉은 건데 높이 차이는 약 32cm였습니다. 철근이 고스란히 드러난 다른 공장도 42cm 차이 납니다. 건물 아래가 90cm 가까이 텅 빈 곳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중작물을 사용하는 이 업체는 사실은 알 수 없는 불안이 조금 생길 수가 있겠죠. 더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이정용 씨의 공장 바닥은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자재를 옮기는 수레를 손에서 놓으면 미끄러져 내려갈 정도입니다. 아니 공장이 파도를 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파일 밑에 박은 데는 통기를 저녁에는 그대로 다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 밑에는 다 350mm, 400mm 내려앉았어요. 턴넬이 돼 있어, 턴넬이. 골든루트 산단에 들어간 업체들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의료나 기계 분야가 많습니다. 정밀 작업을 위해서는 수평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바닥이 울퉁불퉁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리 없습니다.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10cm 이상 차이 나는 바닥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기계가 들어서는 곳마다 기초공사를 반복했습니다. 2m 통기초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 바닥 자체가 이 통기초 자체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어떤들 못 견디고 거리 공사를 해도 지금 현재 내려앉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어떤 정도 수평이 더 내려앉으면은 이제 가동을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골든루트 산단 97개 기업체 중 집안 침하를 호소하는 업체는 절반에 가까운 46곳. 이 중 집안이 20cm 이상 침하된 업체는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기업 중 4곳은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한 6개월 이상 걸릴 거로 보이고, 그리고 그 대책을 갖다가 이행하는데도 경비가 많이 들 겁니다. 골든루트 산단은 과거 김해 평야 지역, 즉 낙동강 하류로 흘러들어온 부드러운 충적토가 쌓여 만들어진 연약 지반입니다. 이런 땅에 건물을 올리거나 산단을 조성하면 하중을 견디지 못해 지반이 내려앉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연약 지반을 개량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직 배수로를 뚫어 지하수를 밖으로 뽑아내 지반을 견고하게 하는 PBD 공법이 있는데 골든루트 산단을 조성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공기관과 도로에만 이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제성이라든지 부지 공급 시기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개별 기업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이게 또 하면 그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단지부에는 인허가 집안 고려 없이 개별 기업의 수분양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고지된 거죠. 실제로 분양 당시의 종람 확인서를 보니 공장 용지에 따른 지질, 지형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단공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집안 침하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산단공의 책임을 주장합니다. 공양 부지로서는 뭐 사실 못 쓴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거는 뭐 도저히 실패작입니다. 그렇다면 토목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 산단 입지로 부적합한 지형에 산업단지를 만들었으니 당연한 결과라 말합니다. 조금 싸다 해갖고 샀을 때 전체 건축비의 3분의 1이 지하에 들어가야 되는 웃지 못할 이런 곳을 산업 입지를 정했다는 것은 그 공단이 민행사상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산업단지의 문제인 만큼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안 개량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들은 답을 해요. 그런데 그게 면책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후에 더 심화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산단공 산자부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행사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나서야 합니다. 또 산단 조성 승인권자였던 경남도와 관할 행정기관인 김해시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습해야 합니다. 생산에 지장 없게끔 그 토지의 매매가의 반이 넘더라도 지하공사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내 최초 에너지 저감형 녹색 산단에서 심각한 집안 침하 산단으로 전락한 골든루트 산업단지.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는 가운데 지역 경제의 불씨를 살릴 기업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장 기자,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 지금 기업의 여러 곳을, 피해를 본 기업들 여러 곳을 좀 둘러보셨을 텐데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앞서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더 이상의 땜질식 대처는 좀 지쳤다 이런 말들이 많았고요. 왜냐하면 계속 고쳐도 또 내려앉고 또 내려앉으니까 이게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영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어보니까 적으면 몇백만 원, 또 많게는 수억 원 이상의 보수비가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 대충 추정하건대 아마 100억 원 상당 정도는 대부분 보수비가 좀 들어간 것으로 총 파악이 좀 돼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 나가면 행여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저희가 이제 김해시 전수조사를 좀 동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 취재 카메라 보이자마자 왜 왔냐? 우리는 이거 드러내고 싶지 않다.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있는 업체들도 있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집안 침하가 아무래도 생산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거와 연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집안 침하가 지금 뭐 이 정도 1m 정도 돼서 끝났다 하면 참 좋은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략 20년 정도 계속될 것이라 추측할 수만 있을 뿐인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앞이 깜깜한 상황이고 업체들의 반응이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취재 기간 중에 이런 걱정을 좀 안고 있는 경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다고 해요. 이걸 뭐 어떤 책임 소재를 감사원감사를 물을 것인지 혹은 소송으로 갈 것인지 이런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아직까지 합치점을 못 찾고 있고 왜냐하면 원인이나 대책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답답한 마음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기업들이 거기 골든루트 산단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굉장히 정밀한 어떤 작업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이 산단 자체가 조성될 때 이제 의료 산업 분야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뭐 자동차 정밀 기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금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밀하게 좀 약간 오차가 좀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기계를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집안 침하가 일어나가지고 공장에 이제 바닥에 보면 영상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이러던데 그러면 이제 확실히 피해가 있겠네요. 피해가 있죠. 그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계가 이제 수평이 잡아서 정밀하게 이제 깎아내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수평이 안 맞다 보니까 기계를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그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서 땜질식 기초공사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업체에서는 그 기초공사에만 막 수억 원을 좀 들이는 상황이 되기도 했거든요. 불량률이 조금 나온다 싶으면 아예 기계를 중단을 시켜야 예. 돼버리면 당연히 이제 생산하는데 차질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가로 이어질 텐데 네. 참 답답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산단 조성을 했길래 그것도 국가 산단이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영상 보면 시행사인 이제 산단공의 입장이 조금 짧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도대체 그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연약 집안임을 계약서 그리고 종람 확인서까지 모두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한 4월 정도부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것 아까 영상을 통해서 또 아셨을 겁니다. 이 골든루트 산단 같은 경우는 이 산단공에서 처음으로 개발부터 분양까지 쭉 이어서 만든 산업단지입니다. 네. 그럼에도 단순히 돈 때문에 어떤 뭐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그 이 집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 집안에 대한 조치를 개인에게 미뤘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 조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지역사회 분위기가 이 산단공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지적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산단공 쪽도 좀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저와 통화를 할 때는 절차상의 이야기는 문제가 없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입장이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이제 네, 혹시 이게 지금 보니까 연약 집안임을 계약서에 고지했다라는 건데 보통 계약서에 이제 안 좋은 조건을 내걸고 난 요거 이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알아둬라는 네. 일종의 고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고지만 하면 끝나나? 예를 들면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보상 기준은 조금 안전장치는 마련해 놓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자체도 없는 건가 싶기도 네. 하고. 아무것도 없었고 뭐 네. 몇 센치 이상 집안 침하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조건상도 없었어요. 무조건 연약 집안에서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만큼 알아서 이제 집안 공사를 철저히 해라. 딱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는 입주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김해시 일대가 연약 집안인 거는 그냥 알고는 있었으니까 뭐 별 큰 그게 있겠어라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계약을 했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국가 산단이잖아요. 그만큼 믿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데 네. 다른 문제는 좀 인정한 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일단은 본인들이 뒷짐은 지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연약 집안 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냐 제가 질문을 했더니 무조건 연약 집안에 대한 공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게 어떤 조항이 있거나 조치 사항이 있는 거 아니다라고 일단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 연약 집안도 그냥 성토해서 지금 저희 골든루트 산단 경우처럼 그냥 만든 데도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약 집안 자체가 장단점이 존재한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뭐 장점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 게 장점이겠죠. 튼튼하게 집안이 침하가 안 되는 거. 단점 같은 경우는 연약 집안 했을 때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만큼 토목에 이런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준공 그 시기가 좀 딜레이 될 수 있는, 미뤄질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단점으로 꼽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골든루트 산단 바로 옆에 현재 석임의 산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 이 석임의 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말 준공을 좀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연약 집안을 대비하는 그 앞서 영상에서 봤던 어떤 공법, 그 공법이 산단 전 지역에 적용이 됐어요. 네. 저희 골든루트 산단 같은 경우는 공장 부지는 빼고 다 적용이 된 상황이거든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 골든루트 산단 기업인들이 3.3제곱미터당 한 170여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네네. 있는데 이게 당시의 땅값에 치고 좀 비쌌다고 하거든요. 근데 앞서 또 말은 좀 다른데 이 산단공에서는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뭐 네. 연약 집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산단공의 주장처럼 이 준공 시기 가격 때문에 이 연약 집안 하지 않았는지 그거는 나중에 선기인 상단 뭐 분양 시기 한번 맞춰서 비교를 해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책에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이 어떻게 조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 정할 수는 없다. 또 조사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건지 이런 것들도 김해시와 또 경영자 협의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예, 참 이게 결국 가격 얘기 뭐 이제 그 공사 기간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가격 아끼려고 했다가 결국 지금 가격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맞아요.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저도 좀 봐지는데.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부지 자체가 산단 조성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문제점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낙동강 하류의 초연약 집안에는 이런 위치에는 산단 조성이 돼서는 안 된다. 애초 위치 선정, 입지 선정부터가
잘못됐다. 그래서 단지 영약 기반 공법이 사용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장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잘못이 산당공, 이걸 조성한 산당공에도 잘못이 있지만 이런 장소를 허가해준 경남도 그리고 김해시. 이런 요청을 한 요청, 김해시 김해시네. 이다 문제가 되고 다 잘못이다 이렇게 좀 언급하는 그렇겠네요. 상황입니다. 그 보통 그 산업단지 계획 신청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먼저 올리는 게 김해시인데 네. 김해시가 일단 뭐 자문 같은 거 설마 안 했겠죠? 연약 집안임을 사전에 뭐 따로 이렇게 이런 거 요청하기 전에 검사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김해시 쪽에서는 그런 걸 처음부터 검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지 조건을 봤을 때 땅 문제가 아니고 일단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위치 그리고 뭐 도로가 얼마 인접한지, 그렇죠. 네 물류가 얼마 가능한지,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곳인지 그것만 파악해서 이제 입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조금 대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약 집안은 어디 가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고 집안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지 않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창식 교수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주천면 일대 산단이 들어서지 못할 만큼 뭐 연약한 집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낙동강 그 하구에 있는 델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천 옆으로 지나가는 그 남해 고속도로가 전체적으로 한 2m 정도 침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8m로 그 성토로 해가지고 남해안 그 델타 지구 지나가는 전체를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공단에서 이런 곳을 선정했다는 것에 문제가 크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PBD 공법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PBD 공법을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이제 연약 집안에서는 아예 산단이 들어설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공법으로 잘 처리를 하면 어떻게 들어설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공법을 쓰면은 지하수가 있던 공격이 더 심화가 되면서 이런 곳은 이 대규모 연약 집안에는 처리를 하면은 심화가 더욱더 오는 더 큰일 나는 극처방이 되는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데는 그 공사를 하기 이전에 단지 조성을 할 때 이 산단에서 전체적인 5m 정도로 흙을 치안을 해서 전체 양호한 흙으로 전체 바꾸어 준다든지 또는 그 위에다가 흙을 10m, 15m를 2, 3년간 쌓아놓았다가 심화를 한 다음에 걷어내고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공법을 해야지 PBD 공법 이런 거를 쓰면은 오히려 지금 그 공장들이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극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지금 이런 지역에 이런 부지에 산단 입지를 허용해준 행정기관의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는 지자체나 산단국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마련할 수 있지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것은 단지 공기업이라기보다는 이 하는 일이 어떤 그 산업단지 입지에 맞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또 생산품에 대한 어떤 조정도 하고 분양을 하고 노사 문제 조정도 해주고 말입니다. 생산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산업 관련에 대한 공동개발, 즉 R&D 같은 것도 해가고 이 소위 말해서 공단 전체에 대한 관리 지도까지 하는 그 공기업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이 심화되는 곳은 국시민을 전부 다 도비를 여기에 투입해가지고 최소한도 더 이상 심화가 되지 않게끔 생산이 중지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시도나 이 소위 이 산업단지 이 책임자들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민 생명에 대한 이 생산품의 어떤 연약지방이 심화된 곳은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자체 그리고 산단공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산단공과 지자체들이 교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거기에 대해서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골든루트 산단 부지 집안 침하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지자체가 공범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량품을 팔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골든루트 산단에 대해서 김해 시민들이 그다음에 김해 지역의 업체들이 가지는 기대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의회에서 나온 분위기는? 사실 골든루트 산단의 상징성 때문에 시의회가 이렇게 강하게 이제 질타를 했는데 볼 때 이름부터 벌써 상징적인 게 골든루트라는 게 이제 황금뿔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금관가의 의미로는 골든 그리고 김해 먹거리 산업의 뿌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 뿌리격인 산단이 되겠다는 의미로 골든 루트 이제 산단이 만들어진 건데 이 위치도 보면 이 서김해 IC랑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부산 신안과도 가깝고 뭐 김해 대부분이 그렇지만 남해 고속도로라도 인접이 돼서 이제 물류 이동에 아주 거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있고 더 이게 주목받았던 이유가 이 산단 아래는 의료기기, 쉽게 말하면 우리 동남권 의생명을 키운다는 큰 대전제 아래 이 김해시 이쪽에서도 의료산업과 정밀기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집약적인 산업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김해시나 이 경남도 자체 내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던 곳이고 상징적으로 보면 정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김해 시민들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바라던 곳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집안 침하가 발생했고 시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 이 기대도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면 시장이 뭐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입니까? 지금 허성권 김해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일단 그 워딩을 좀 그대로 옮겨 보면 사실 이제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이런 이제 답변이 오고 갔는데 먼저 입주 기업에 좀 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큰 그 워딩에서는 김해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김해시는 일단 뭐 김종현 국회의원이 직접 뭐 산단공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 일단은 뒷단에서는 이제 지원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만 이제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보면 어쨌든 산단공하고 도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김해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입장에서 좀 답답함이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될 것을 찾아서 법적으로 지금 못한다고 해서 뭐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찾아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종호 국회의원도 나섰네요. 결국 이제 김해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만 한 상태인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러면 김종호 의원이 나섰다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일 텐데 어떻게 조금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야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는 침하된 부지를 이제 영상에서 보셨지만 PBD 공법으로 다시 땅을 메꾸는 작업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이제 왜 그러냐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려면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경남도냐, 김해시냐, 산단공이냐 그 책임 소재 가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야 이제 대책이 나오는 거고 이게 해결이 되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누가 그 산단에 입주하고 누가 산단을 만들면 어떤 업체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지역 경제랑 타격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확실하게 원인 소재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김해시나 모든 각 기관들이 책임 소재를 따지지 말고 합심으로 해서 먼저 이 대책과 보강 방안 무조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덧붙이면은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누가 있어야 되는지 필요하대요. 모든 기관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 생각에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냐를 묻기 전에 일단 이게 너무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책임 소재 따지는 거랑 대책 마련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만든 황금뿌리의 땅 골든루트 산단에서 상식 수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의 집안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 그나마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입장으로는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땅이 꺼지고 있는데 어느 곳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국가에서 책임지고 골든루트 산단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입니다. 한 주간의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은 지역의 핫 이슈를 선정해 뉴스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세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헬로 이슈 토크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집중 분석해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부산과 창원의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부산 미음산단의 중국 청산강철 투자 유치에 관한 쟁점입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중국 철강기업의 부산 유치가 가져올 창원 지역의 파급력을 예견해보고 해결 방안들을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가장 바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장기성 현대 B&G 스틸 노동조합 지회장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노동계를 대표해 나오신 장기성 지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다음 차례가 철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가 계속 공급 과잉과 중국산 저가 제품들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우리 국내 업체들 간에도 출혈 경쟁 중이었는데 이 국제적으로 지금 공급 과잉에 큰 지대한 청산강철 그룹이 들어온다고 해서 청산강철 그룹이 지금 국제 스테인리스 시장을 과잉으로 이끈 교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이번 중국 청산강철 유치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을 필두로 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창원 지역 정치권의 입장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5월 27일 발표 이후에 이제 5월 28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했거든요. 안 그래도 앞에 우리 지회장이 말씀한 대로 우리 경남과 창원이 조선산업 제조업으로 위기인데 또 철강산업까지 중국 진출을 기업했을 때는 파급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이라든지 고용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이건 분명히 좀 반대 입장을 정해야 되겠다. 이때는 결정했고요. 이게 우리나라 길산그룹하고 청산강철이라는 합작 회사를 해서 지금 비염산단이 부산하고 경남 경계 지역이거든요. 녹산공단 부근입니다. 그러면 창원하고 20-30분 거리에 대형 철강 회사가 온다는 것은 스테인리스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지역 파급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사 좀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제가 이 사태 이후에 우리 창원시 의회 내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제 반대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역 상공계라든지 경제계, 노동계 전체가 경남이나 창원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추진이 되면 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지는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철강 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다 관여가 돼 있는 그런 아주 우리 뿌리 산업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국가의 기반 산업입니다. 그 중에서 스테인리스는 녹이 쓸지 않는 금속이라 이래가지고 더 중요시하고 그 분야가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은 철강을 보호무역으로 해가지고 국가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해가지고 법으로 그거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있거든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철강을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이미 우리나라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은 우리 자체 생산만으로도 과잉 상태였고, 그 다음에 중국산 저가들 때문에 뼈를 깎는 그런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 업체를 기준으로 말하면 작년에 저희 업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710억 원을 투자했던
그 CRM2BA 그 생산 라인을 이거 원가를 밑도는 중국산 저가 제품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그 직원들이 자리가 축소되는 그런 아픔을 좀 겪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업계 평균 그 가동률도 한 68%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스테인리스의 생산 능력은 한 189만 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수요는 103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86만 톤이 과잉 상태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86만 톤이 과잉인데 GTS라는 데서 60만 톤을 더 추가 생산하면 과잉만 하더라도 146만 톤이 되는 그런 아주 초과잉 상태가 되고 현재 또 중국산이 한 37만 톤 정도가 연간 수입이 되고 있는데 GTS가 60만 톤을 생산하면 그 두 개 수입산만으로만 합쳐도 97만 톤 돼가지고 우리나라 수요 103만 톤을 그냥 잠식해버리는 그래서 경쟁국인 그 중국의 그 우리나라 스테인리스가 잠식되는 그런 단순한 계산도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GTS가 그 저가의 열연제를 저가의 열연 범용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0만 톤을 생산할 경우에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그 탁월한 그 중국산 가격 경쟁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실상 모두가 대응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래 갖고 국내 기업들은 모두가 고사되고 도산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 고용 노동자 한 5천여 명이 실직 사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면 우리나라 강철 기업들은 이미 규모를 좀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국 청산 강철이 우리나라에 진입하려는 이유 뭘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중국 청산 강철은 스테인리스를 연간 한 1,000만 톤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1,000만 톤 중에서 300만 톤을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산이.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그 저가의 니켈 광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광산에서 원료를 직접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용광로에 녹여서 일관 제철로 냉간화병까지 일간 그 라인을 구축한 아주 그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도 포스코에서 열연을 생산하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고철을 사오고 스크랩을 사와가지고 그거를 녹이고 니켈과 크롬을 갖다가 다 원료를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원가 경쟁력에서 우리 포스코도 이겨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조건을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격적으로 전 세계에다가 스테인리스 시장에다 뿌리는 과정에서 원래는 그 300만 톤이 중국 자국으로 수출하려고 했는데 중국 자국에서 이거는 가격 경쟁력에 대한 그 자국 정부에서 반덤핑 올 3월 달에 반덤핑 판정을 내렸어요. 너무 가격 싸게 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국 정부로 유입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에 급하게 베트남에 25만 톤, 인도네시아에 60만 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60만 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공장을 설립한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 교란으로 인한 옛날에 우리 먹튀 자본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기업이고 그 예로 이제 지금 중국 철강 제품이 국제 그 무역 규제 조치를 철강에서만 188건이나 지금 받고 있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스테인리스 제조 기술은 우리나라가 한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정상강철은 겨우 20년 전에 생겼고 특히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산은 작년에 1년밖에 되지 않는 기업이거든요. 작년에 생긴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용을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시장률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고부가가치 기술 그것까지 다 이제
유출되지 그런 염려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해갖고 제2, 제3의 그 외국 자본, 중국 자본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철강산업 전체가 이제 주권이 중국 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강산업이 몰락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우리 창원 지역의 기계산업단지에 먼저 가장 큰 타격이 올 것이라 그렇게 걱정을 하고, 더 나아가 이제 국가적인 제조업 산업 전반에서 타격이 있고 네. 국가적 재앙이 우려가 될 정도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청산 강철에서는 생산량의 70%를 수출을 할 거고 또 뭐 수입제보다 저렴하게 생산을 해서 보급할 거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의견이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GTS 발표에 그렇게 했는데, 청산 강철이 그 생산량의 70%를 수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42만 톤을 수출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일관된 의견이 있더라고 보니까 세계 무역 그 시장에는 그 EU와 그러니까 유럽 연합과 미국 등과 같이 이런 시장에는 커트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할당제가. 그래서 그 커트량을 소모할 것이고, 근데 그 커트량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우리 스테인레스가 커트량은 13,0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자국 보호적인 그 철강 산업 때문에 팔 수 있는 곳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래서 그럴 시장이 없을 뿐더러 혹시나 또 능력이 좋아서 시장에 팔더라도 이거는 GTS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중국산이 우유의 수출처가 된다는 그런 오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국제 시장에서 뭐 반덤핑이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와 같은 그런 무역 제재를 받는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수입하는 것보다 좀 싸게 만들어서 국내 하방 산업한테 후방 그 산업한테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게 수입제를 사오는 게 지금 훨씬 그 싸다는 것을 제가 정망을 할 수 있는 게, 네. 우리나라가 그 내년 생산 비용으로 보면 가장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그 예로 인건비가 우리나라가 100으로 보면 중국이 50, 인도네시아가 한 30, 20 요 정도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철강은 전력을 많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력비나 LNG가 우리나라가 가장 비쌉니다. 아시아 지역의 비싼 축에 들어가고, 네. 청산강철은 그래서 그 중국 자국 내에 발전소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은 맞지 않고, 특히 또 물류비가 지금처럼 완제품을 만드는 거를 수입을 하면 물류비가 1회만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부산에서 냉영 공장에 생산할 경우에는 여론제를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또 생산해가 수출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물류비가 들어갈 거다. 예. 그리고 또 길산 같이 협작사 길산이 12만 톤을 수출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파이프로 만들어 수출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내년 열간 아벤젯보다 파이프로 만들어 수출할 때는 부피가 12배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컨테이너 같은데 다 넣어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비가 엄청나게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가격 그 수입품에 대체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은 없다. 그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보는 그 최종적인 그 중국 결과론을 보면 외국 자본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예. 최고의 우리 스테인리스 기술력을 유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극구 지금 반대 입장인 것입니다. 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창원 지역 경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안 그래도 창원 지역 경제가 참 어려운 마당에 노동계는 물론이고 뭐 정치권에서도 좀 고심이 많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청산강철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3,000톤의 스테인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내만 해도 약 86만 톤이 가행 생산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6.25 때 보면은
코카콜라가 들어와서 무료로 확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 무료로 중독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코카콜라 가격 비싼 가격에 팔 때 중독돼 있는 사람은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철강도 마찬가지고 70%의 가격대로 포화 상태인데도 저가 공세를 해서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일정 시장이 장악이 끝나면 가격을 올려서 그 시장을 장악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철강이나 강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국가의 식량 안 보면 쌀이 중요하잖아요. 무기보다 무서운 게 쌀이라는 식량이 우리가 자급률이 떨어졌을 때 오는 위기가 마찬가지로 산업에 있어서의 철강과 강철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국제적 시장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EU라든지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들도 자기 철강 산업 보호 정책을 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제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번 사태는 이 부산 지방자치단체 부산시가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를 좀 잘 설득을 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우리 여행구 국회의든 부산시장을 만나든지 부산시장을 설득해서 부산의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모르지만 우리 경남과 창원 전국의 철강산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부산시가 이 유치 철회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이고요. 뭐 국회나 통상자원부라든지 산자부 이런 데 가서 로비를 하고 청와대에 호소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유치 반대 의사를 좀 표명을 하면 유치가 철회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현재 5월 17일 발표에 의하면 뭐 준공이 승인한다 이런 게 아니고 투자 의향, 쉽게 말하면 각서안을 쓴 거거든요.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철회라는 입장을 낸다라면 지금이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앞에도 말씀드리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 한국이 중간에 고래 싸움에 샤워등 터져서 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든 국회든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산업의 뿌리 산업, 기초 산업인 쌀과 같은 산업의 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전략을 마련한 다음에 부산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이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노동계 입장에서 부산시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한번 전해주시죠. 예. 그 부산시는 한마디로 그 눈앞에 나무만 보고 있고 멀리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이번 일은 그 부산시 그 발표대로 신규 고용 창출 그 460명 그 인력 창출보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국내 관련 기업 노동자 한 5천여 명이 혹시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런 고용 대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점과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기술력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덕보다 실이 훨씬 큰. 그래서 어째 보면 부산은 국가적으로 큰 매국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미래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는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치중한 그 정치적 3법이나 지방자치권을 그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하는 그 지방자치권 남용, 그다음에 자치단체장 재임 기간 동안에 그 치적을 세우겠다 이런 데만 급급하고 이래 해가서 혹시 나중에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왔을 때 결국 그 이것은 시민 또는 노동자의 그 몫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이거는 우리 과거의 예로 우리 바로 옆에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서 그 한국 중천 지금 기억이 나니 한국 TC 뭐 수미다 그다음에 한국 4년 이런 업체들이 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한마디로 나중에 그 기술력과 그 노동력을 다 빼먹고 나중에 국내에서 경영 성과가 미미할 경우에 그냥 막 철수해 버리는 그 말대로 먹고 튄다 해가지고 먹튀 자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노동자들이 힘들었던 기억을 저희는 분명히 하고 있고요. 특히 2004년도에 쌍용 자동차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상하이 자동차가 핵심 기술, 쌍용 자동차 핵심 기술만 싹 빼먹고 장기 투자하고 고용 안정을 시킨다는 그런 약속을 불이행했습니다. 그런 예를 그래갖고 자동차 산업이 지금 중국에 이렇게 밀리게 되는 큰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픔이 고스란히 우리 노동자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노동자들은 부산시가 국가 경제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심사숙고해서 좋은 판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금속노조는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부산시가 처리할 그날까지 투쟁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철강 공룡의 한국 시장 진출에 넓게는 국내 철강업계, 좁게는 창원의 뿌리 산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